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구용이 아코디언 TV의 구용이입니다. 제가 22년도 12월 달에 교육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는데 반응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학습 영상을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에 전화들이 몇 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이렇게 마주 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의 연주를 듣는 것을, 즉 감상하는 것을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독학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코디언을 혼자 배울 수 있을까 염려하시다가 많은 교육 영상을 접하게 되시는데 혼자 배우시기에 참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아코디언을 하시려면은 독학도 좋지만 건반을 하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약간의 몇 개월이라도 레슨을 받아보심이 어떠실까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악상 기호나 또한 음악적인 용어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독학을 위한 영상을 접합해서 배우신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직접 몇 개월이라도 배우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아코디언을 배우기에 앞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아코디언을 배워야지 몸이 아프지 않고 배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싶으셔서 오랜 시간, 저 또한 그랬습니다. 처음에 배울 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아코디언이. 그래서 5시간, 6시간 밤잠을 안 자면서도 익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다니시면서 침도 맞아보시고 물리치료도 해보시면서 아코디언을 이어서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몸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저도 보아왔습니다. 간혹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어느 부분들이 아프시냐 하면은 어깨가 아프죠? 그리고 오른쪽 손목 근육 뿌리들, 맨 밑에 뿌리들, 반대쪽 왼손의 근육계 뿌리들, 이 부분, 그리고 쇄골뼈도 아프시다 하고요. 그리고 허벅지, 즉 아코디언을 올려놓는 왼쪽 허벅지가 거무스름하게 멍이 잡히기도 하고 깊숙이 패이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해결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알아본 다음에 그리고 올바른 자세를 익히고 아코디언을 우리가 다룰 때에 지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코디언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서 많이 망설이다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왜 몸이 아프냐면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코디언을 있는 스트랩 때문입니다. 스트랩, 즉 끈들이죠. 자,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아코디언에는 많은 조절끈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바람통이 스스로 열리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위 바람통 조절끈이 있고 아래에도 끈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 손목을 잡아주는 왼손 스트랩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 어깨에 멜 수 있는 어깨 스트랩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도 이렇게 스트랩이 있습니다. 자, 이 스트랩을 어떻게 조절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어깨끈입니다. 우리 어깨끈은 조절하는 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버클식과 그 다음에 밀당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저는 밀당식을 추천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밀당식은 우리가 조절하기가 쉽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높은 의자에 앉았을 때와 낮은 의자에 앉았을 때 이 조절끈의 각 조절도 잡아당겼다가 또는 느슨하게 풀어줬다가 하는 용도가 다 제각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의자에 앉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의자를 바꾸어서 앉겠습니다. 앉았을 때는 아까 낮은 의자에 앉았을 때는 제 아코디언이 다리에 안착이 되었었는데 지금 높은 의자에 앉으니 이렇게 뜨게 되죠. 자, 이거는 당연히 중력에 의해서 다리가 아래로 바닥 아래로 떨궈져 있기 때문에 아코디언이 이렇게 높이 들립니다. 이 상태로 연주하시다 보면 당연히 어깨가 아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10kg가량, 제 악기는 거의 10kg입니다. 10kg가량의 무게가 어깨에 매달리고 있으니 당연히 오랜 시간 연습하게 되면은 어깨에 무리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높은 의자에 앉았을 때는 이 어깨끈을 풀어 주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깨끈이 풀어집니다. 자, 왼쪽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풀어 주어서 아코디언이 다리에 안착이 되어야만 어깨가 아프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낮은 의자에 앉았더니 아까 높은 의자에 앉았을 때 그 조절했던 그 길이로 앉았더니 너무 아래로 축 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럴 때는 당연히 당겨 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다리가 낮은 앉아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코디언과 다리에 닿는 부분이 밀착되어 있죠. 이럴 때는 조금 조절해서 당겨 주어야만이 이렇게 알맞은 높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버클식보다 밀당식을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클식은 옆에 보여지는 그림이 버클식입니다. 이 버클식은 구멍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끼워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앉았다가 잠깐 이동한 사이에 또 벗어서 또 끼워줘야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밀당식은 앉은 자리에서 어디를 이동하든지 그 자리에서 당겼다가 늘려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월하지요. 자, 그래서 저는 버클식보다 밀당식을 추천합니다. 아마 사용해 보신 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스트랩입니다. 왼쪽 스트랩을 너무 헐렁하게 이 조절 레바를 아래로 당기면 끈이 헐렁하게 풀어지죠. 이렇게 풀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아코디언을 하게 되면 간격이 넓잖아요. 그쵸? 그래서 잡아줘야 되는데요. 손목을 잡아줘서 그 힘으로 밀착시켜준 힘으로 우리가 당기고 또 밀고 해야 하는데 너무 헐렁하다 보니까 이 악기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손목에다 힘을 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부분이 힘이 가장 많이 가냐면 이쪽 부분이 손이 많이 힘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픈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스트랩도 적당한 조절이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빡빡하게 당겨주시면 너무 밀착되어서 힘 받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조여오면 손목이 아플 수 있죠. 그래서 손목이 아픈 이유가 됩니다. 어느 정도 적당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내가 생각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내가 베이스 버튼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조절이라고 하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주셔야지 손이 아프지 않은 그러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상태였고요. 자, 그리고 또
의복을 옷을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어깨끈을 또 조절을 또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두꺼운 옷을 입었을 때는 부피가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싸고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피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때도 조절끈을 풀어줘야 합니다. 또 얇은 옷을 입었을 때는 조절끈을 잡아당겨서 우리 가슴에 밀착되도록 안착을 시켜준 상태에서 아코디언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연주 방법입니다. 이 점을 꼭 숙지하시고 아코디언을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주도 중요하지만 몸이 아프면 우리가 연주를 더 이상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가 연주를 하면은 오전에는 몸이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절끈을 또 더 헐렁하게 풀어줘야 합니다. 또 저녁에는 우리 몸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부피가 약간은 별로 근소한 차이이긴 하겠지만 부피가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다. 즉 붓기가 빠져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조여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아프시지 않고 천천히 악기를 조절끈을 스트랩을 잘 조절해 가시면서 그 다음에 한 단계 이렇게 커리큘럼을 배워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익숙한 연주자가 될 줄로 생각됩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